네, 이번에 마켓포인트 시간입니다. MBN골드 백인현 매니저 함께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렇게 주말 동안에 눈썹 문신을 하셨나 봐요. 리터치했습니다. 네. 리터치 너무 잘 된 것 같고요. 그 네. 리터치 기운 받아서 오늘도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주말 지나고 나니 기억이 조금 가물가물합니다. 금요일장 다시 되새겨볼 수 있도록 흐름 체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 지난주 전반적인 시장 흐름 먼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주 초반 같은 경우는 미국 11월 CPI가 7.1% 가리키면서 예상보다 잘 나오면서 우리 국내 증시는 환호를 했고요. 이후 발표된 연준 점도표에서 내년 미국 기준금리를 5.1%를 가리키자 주간 내내 우리 국내 증시는 압박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는 11월 소매 판매 지표가 전월 대비 0.6% 하락하면서 예상치인 0.1% 하락보다 안 좋게 나오면서 국내 증시는 조정을 받았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전일 대비 0.04% 하락했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전일 대비 0.73%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수급적으로는 조금 특징적인 점이 있었는데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거래소 시장에서 2,927억 원을 순매수했는데 이 중에서 약 1,200억 원 가량이 3시 반 장 마감 직전에 매수를 했습니다. 그 자금을 역추적해보면 아마 대부분 삼성전자로 순매수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반면 기관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를 1,725억 원 순매도하면서 외국인과 상반된 흐름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말 미증시 같은 경우는 주요 인사들의 매파적인 발언으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국내 증시도 특별한 이슈가 없는 한 다소 침체된 분위기에서 오늘장 시작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이번 주에는 좀 주요 이슈가 하나 있죠. 그리고 주요 이슈가 하나 있는데 목요일 같은 경우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금요일 같은 경우는 개인 소비 지출, 즉 연준이 가장 CPI보다 좀 더 집중적으로 보는 개인 소비 지출 발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참고하시면서 전략 수립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이 지난주 금요일 날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많이 매수하고 매도한 종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는 코스닥 시장에서 디어유와 JYP 엔터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 그리고 MI텍, YG 엔터테인먼트를 가장 많이 매수했는데요. 순매도 상위 종목에는 디어유와 JYP 엔터, YG 엔터 같은 엔터주들이 다수 포진했다는 점이 특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순매도 상위 종목에는 에코프로 BM과 휴마시스, 시젠, 카나리아 바이오, 에코프로를 가장 많이 매도했는데요. 최근 중국 시장에서 진단키트 품귀 현상이 나타나면서 최근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이 급등을 했는데 외국인 같은 경우는 휴마시스와 시젠 같이 진단키트 종목을 차익 실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는 코스닥 시장에서 CJ ENM과 LNF, HFR, 네오위즈, 파라다이스, YG 엔터를 가장 많이 매수했고요. 순매도 상위 종목에는 에코프로와 JYP 엔터,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에코프로 BM, 나스미디어가 상위에 랭크되었습니다. 네, 통상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동시에 들어오면은 그 종목이 좀 힘을 받곤 하는데요. 그래서 YG엔터는 오늘 잘 갈 확률이 높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JYP의 경우에는 준비해주신 자료를 보니까 외국인은 사고 기관은 매도를 하고 있는데 네네. 이럴 때 저희 투자자분들께서는 어떤 시그널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일단 최근에 JYP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하는 게 좀 당연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뭐 추가적으로 더 사는 부분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워낙 지금 최근 SM이라든지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엔터주들 주가 흐름이 괜찮았기 네.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특정 세력은 사는 것 같은데 너무 큰 의미를 두기보다는 단기간 올랐을 때는 적절히 차익 실현을 하시는 게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JYP한테 사실 저번 주 많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네. 저번 주 콘텐츠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요. 특징적이었던 섹터들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특징 섹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위드 코로나로 넘어가면서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감기약, 해열제, 그리고 진단키트 품귀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영향으로 지난주 금요일에는 수젠텍, 엑세스바이오, 나노인텍, 휴마시스 등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이 급등했고요. 그리고 인터넷 은행 관련해서 이슈도 있었는데요. 제주은행이 인터넷 은행 추진한다라는 루머가 돌면서 제주은행과 푸른저축은행도 함께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웹툰, 웹소설 관련 종목들은 OTT 시장과 콜라보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부각되면서 DNC 미디어와 대원미디어 그리고 키다리 스튜디오 등 관련 종목들이 부각을 받았고 그리고 임플란트 관련 종목들은 11월 수출 데이터가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스템 임플란트와 덴티움이 좋은 흐름을 보였고요.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방금 말씀하셨는데 엔터테인먼트가 하이브가 첫 일본 신인 액틴이라는 그룹이 오리콘에서 1위를 차지했다는 소식에 관련 엔터주들이 함께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상승하는 섹터 안에서 물론 콘텐츠 엔터주들 눈에 띄었고요. 그리고 진단키트 위드 코로나로 인해서 품귀 현상의 영향을 받으면서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돈이 보이는 뉴스로 함께 넘어가서 이슈 통해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열어줄 이슈는 뭔가요? 네, 첫 번째 돈이 보이는 뉴스는 바로 건설기계 관련 뉴스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네. 기사 내용은 중국이 건설 인프라 투자를 중점적으로 해서 이제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관련해서 이제 국내 건설기계 산업 업종들이 이제 중국 쪽으로 수출이 본격화되지 않을까라는 내용의 기사인데요. 실제로 우리 국내 건설 산업 부분은 2020년 코로나가 발병한 이후에 극심한 보릿고개를 겪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20년도에는 생산이 7조 7천억 원, 그리고 수출이 49억 달러까지 감소했고요. 이후에는 서서히 회복하는 모습인데 2021년 같은 경우는 생산이 10조 2천억 원, 그리고 수출이 67억 1천만 달러까지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는 생산 11조 2천억 원, 그리고 수출이 71억 달러까지 전망된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관련 종목이 현대건설기계와 현대두산인프라코어, 두산밥켓인데요. 이들 세 기업 같은 경우는 중국이 제로 코로나로 인해서 봉쇄 정책을 강화하자 중국 비중을 낮추고 동남아 그리고 신흥국 그리고 북미 지역에서 매출 비중을 늘리면서 최근 3분기까지 실적이 굉장히 가파르게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부터는 중국이 봉쇄 정책을 본격적으로 완화하면서 인프라 투자가 본격화된다면 관련 종목들이 좀 더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오늘은 건설기계 관련 종목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20년 만에 중국에서 굴착기 판매량이 다시 증가세로 반세를 했습니다. 코로나로 제동이 걸렸던 우리 건설 기계가 이제 다시 또 좀 숨을 돌리는 모습이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자, 그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위드 코로나 아니면 코로나 이슈 때문에 사실 좋기도 하고 안 좋기도 한 이슈들이 계속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 중국의 의존도가 조금 비교적 적은 기업을 찾는다면 그럼 여기서 어떤 기업을 저희는 찾아봐야 될까요? 이 중에서 중국 의존도가 가장 낮은 기업은 두산밥켓 같은 경우고요. 최근에 이제 두산밥켓도 중국 비중을 서서히 늘리려고 하다가 이제 중국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조금 위축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내년부터 이제 중국 위드 코로나로 넘어가면서 봉쇄가 완화된다면 인프라 투자가 확충되고 인프라 투자 같은 경우 아무래도 GDP 올리는데 가장 좋은 투자 수단이거든요. 그래서 건설 기계 관련 종목들은 내년도 중국향 비중이 오히려 높은 종목들이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안에서 두산밥켓을 선택을 해주셨는데 현대건설기계도 사실 올해 3분기 기준으로 중국 시장 의존도를 6% 정도 낮추기도 했습니다. 네네. 현대건설기계는 안 되나요? 그 중에서 제가 지금 두산밥켓을 가지고 온 이유는 다른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좀 올랐기 때문에 두산밥켓이 극심한 저평가를 보이고 있다라는 생각에서 가지고 왔고요. 두산밥켓에 대해서 제가 한번 그 투자 포인트와 그리고 리스크 요인은 어떤 게 있는지 제가 한번 차근차근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제가 두산밥켓 가지고 왔고요. 두산밥켓 같은 경우는 건설, 농업, 그리고 조경용 소형 장비, 그리고 지게차와 같은 산업 차량을 생산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매출의 70% 비중이 미국 쪽에서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고요. 다른 업종에 비해서. 미국 비중이 70%로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데 최근에 미국 쪽에서 리쇼어링 이후에 미국 쪽에서 매출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하지만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지만 주가 수준은 현저히 저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증권사 리포트에서 나와 있는 두산밥켓의 올해 예상 PER은 약 6배입니다. 지금 역사적 최저점 수준이고요. 지난 코로나 이전인 2019년 같은 경우는 PER이 12.7배였고요. 그리고 코로나 당해 연도에는 PER이 13.5배,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PER이 8.6배였습니다. 역사적으로 현재 6배 수준은 너무 저평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도 굉장히 잘 나왔는데요. 3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17억 8,6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3% 증가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2억 3,8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14% 증가했습니다.
4분기도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요. 지금 현재 북미 쪽에서는 리쇼링 이후에 지게차 등 산업 차량 매수세가 수급이 집중되면서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중국이 위드 코로나로 넘어가면서 본격적으로 인프라 투자에 착수를 한다면 중국 쪽 매출도 본격적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두산 인프라코의 4분기 그리고 내년도 실적도 전망은 긍정적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리스크 요인도 분명히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리스크 요인은 지난 11월 30일이죠. 4개 증권사가 보유하고 있는 987만 주 중에서 500만 주가량이 3만 7천 원에 기관 투자자들에게 블록딜을 하면서 급락을 했고요. 아직까지 487만 주가 남아있는데 현재 487만 주에 대해서는 3개월 동안 매각 금지 조항이 있긴 하지만 여전히 오버행 이슈는 부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리스크 요인은 매출의 70%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 시장에서 최근 주택 지표가 조금 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걸 감안해도 현재 주가 수준은 매우 저평가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두산 밥켓을 가지고 온 거고요. 차트 보시면서 한번 매매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 11월 30일 날에 두산 밥켓이 14% 급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그 987만 주 중에서 500만 주 가량이 기관 투자자에게 블록딜을 하면서 조정을 받았던 모습이고 최근에는 바닥을 찍고 60일선에서 바닥을 찍고 이제 반등을 시도하고 있지만 여전히 주가는 저평가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관들에게 블록딜한 가격이 37,000원인데요. 37,000원 아래에서는 매수가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1차 매수하시고 목표가는 38,000원에서 9,000원까지 짧게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건설 기계가 좀 좋아지다 보니 그 안에서 한 종목 매수하시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저희 저평가된 종목으로 두산밥켓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포인트로는 두산밥켓 알아봤고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볼까요? 네, 두 번째 뉴스는 아바타2 뉴스 가지고 왔습니다. 아바타2 저희 앞서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또 어떤 이슈들을 가지고 와 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네, 일단 투자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요. 네. 제가 아바타2 관련해서는 제가 콘텐트리 중앙과 그리고 CJ, CGV, 영화관 관련 종목 위주로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 오늘은 시각 특수효과 쪽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관점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개봉 5일 차인 18일 오전 7시 기준으로 아바타2는 누적 관객 수가 약 241만 명을 돌파했고요. 이는 아바타1보다 훨씬 잘 나온 수치이고 지금 이대로 간다면 1000만 관객 돌파는 무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아바타2 같은 경우는 개봉 당일인 14일에는 생각보다 관람객 수가 적으면서 실망감을 안겨줬는데요. 사실 아바타2의 러닝타임이 192분입니다. 3시간 12분가량인데 직장인들이 퇴근 후 관람하기에는 다소 부담스러운 시간이다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는 지금 평일날 예상 관객 수보다 적은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예상대로 주말 접어들면서 아바타2 관객 수가 폭증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아직까지 오늘 데이터는 나오지는 않았지만 주말 누적 관객 수가 300만을 돌파하거나 300만 근처만 가더라도 올해 가장 흥행작인 범죄도시2와 유사한 기록을 보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점을 봤을 때 아바타2는 올해 1000만 관객이 무난하게 돌파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실제 아바타2 관람객들의 평가도 사실 조금 나뉘는데요. 호불호가 있긴 한데 대체적으로 평점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일단 3시간이 30분처럼 짧게 느껴진다라는 관람객도 있었고요. 그리고 스토리가 다소 진부하다라는 내용도 있었는데 뭐 어떤 측이든 공통적으로 말하는 부분이 영상미 하나는 역대급 최고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그 영화관 관련 종목인 콘텐트리 중앙과 CJ, CGV 외에도 시각 특수효과 관련 종목인 위즈빅 스튜디오와 덱스터, 자이언트 스텝도 수혜주로 오늘 가지고 와봤습니다. 13년 만에 기다림이 아깝지 않은 3시간인 건 맞았는데 3시간이 30분이었다라는 거는 제 친구가 한 말입니다. 아, 그래요? 네. 친구 의견을 네,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선 코너에서 저희 이제 아바타2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사님께서는 어벤져스의 그 흥행 기록보다는 다소 주춤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일단
아바타 원 같은 경우도 그랬지만 처음에 시작은 크게 관람객을 동반하진 못했어요. 하지만 입소문을 타면서 이제 점점 관람객 수가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일단 주말 관객 수가 300만을 돌파하는지 한번 먼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만약에 300만을 돌파한다면 이번 1000만 그리고 저는 1300만까지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관람객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시간이 30분 같은 입소문을 타서 더 널리 흥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안에서 저희 종목 한 종목 픽을 해봐야겠죠. 네,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덱스터 가지고 왔습니다. 덱스터는 2011년 설립된 시각 특수효과 기업이고요. 최대 주주인 김용화 감독 같은 경우는 영화 오브라더스, 미녀는 괴로워, 그리고 국가대표, 신과 함께 등 다수의 히트작을 제작, 연출한 국내 대표적인 감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용화 감독 같은 경우는 우리 예전에 이제 영화 미스터 고 특수효과를 제작하기 위해서 덱스터라는 기업을 설립을 했고요. 과거에는 특수효과를 하려면 헐리우드 CG팀을 통해서 그 특수효과를 조달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워낙 이제 외국에서 조달을 하다 보면 가격이 비쌉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는 덱스터나 위즈윅 스튜디오, 자이언트 스텝 같은 국내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특수효과를 담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김영하 감독 같은 경우는 이번에 아바타 2를 연출한 제이슨 카메론 감독과 특별한 인연도 있죠. 지난 2019년 같은 경우에는 제이슨 카메론 감독이 직접 설립한 VFX 회사와 배급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내년도 같은 경우는 XR 헤드셋이 본격적으로 상용화되면 메타버스 관련 종목으로도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 보시면서 보충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덱스터 같은 경우는 최근 지난 11월 말부터 주가가 상승을 하다가 그때 당시 상승했던 이유는 애플의 XR 헤드셋 출시 기대감과 그리고 아바타 영화 기대감 때문이었는데요. 하지만 XR 헤드셋이 출시가 내년 하반기로 연기되면서 최근 주가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한번 반등에 나서는 모습인데, 이번 아바타 2의 영상미가 특별했다라는 점과 그리고 제이슨 카메론 감독과의 인연을 고려했을 때 관련 종목으로 다시 한번 부각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오늘 덱스터를 가지고 왔고요. 단기 목표가는 한 15,000원까지 일단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안에서 덱스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아바타가 계속해서 흥행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카메론 감독이 사실 2013년부터 아바타를 처음 쓰면서 5편까지 계획을 했다고 합니다. 네. 3편 이미 다 됐고 4편은 지금 촬영 중에 있는데, 그럼 장기전으로 저희 끌고 가봐도 좋을까요? 아니요, 저는 최근에 계속해서 전략을 제시하지만 최근에는 추세적으로 끌고 가기에는 다소 시장 흐름이 좋지 않다. 따라서 지금은 수익을 줄 때 짧게 실현하자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가기보다는 길게 단기적으로 한 3일에서 일주일 정도 좀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짧게 수익 실현하는 전략을 제시합니다. 네, 단호하게 고개를 절레절레 해주시면서 아니다라고 해주셨고요. 장기전보다는 아직 요즘 시장이 변동성이 큰 만큼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면 좋겠다라고 마지막 말씀까지 남겨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마켓포인트 MBN골드 백인현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매니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